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 나오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한 달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예. 40% 초반의 지지로 당선이 됐죠. 하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지금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특히 문 대통령께서 스스로의 말에 강박관념이 있다라고 약속을 지킨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더더욱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의 지지도와 현재의 국정 지지도의 갭의 의미, 그 차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쇼통, 먹통, 불통의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약사항 가운데에서 예.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예. 원하지 않는 것은 빌공자의 공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지원 문제나 국정교과서 백지화 문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재창 등은 바로 전자의 대표적인 예고, 예. 고위직 임명 시 5대 비리 원천 배제 원칙이나 추천자 실명제 등은 그 빌공자의 공약을 만든 대표적인 예죠. 예. 그러니까 약속을 이제 문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쪽만 약속만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네네, 이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쇼통이나 먹통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고 반대로 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그럼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잘못 보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사법시험 보셨죠? 예. 커트라인이 40점 아닙니까? 40점 조금 넘는 한 41% 정도의 지지를 받아갖고 어렵게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보내는 80%, 84%까지 지금 한 77, 8%로 떨어졌다고 하고 이번 주도 결과 나오겠지만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봐야 된다고 봐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생겼고 대한민국이 되게 복잡하고 되게 위기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한 정부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통합을 하고 화합을 하고 협치를 해달라라는 그런 기대를 담은 어떤 지지도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이 실제로 받은 지지도와 현재 나타나는 국정 지지도가 한 2배 가까이 되는데 그 나머지 한 40%에 가까운 분들이 왜 현재 국정을 지지하는지를 정확히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들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로 잘못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우리가 뭐든지 해도 된다라는 오히려 오만에 지금 자만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지금 대변인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국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약속, 그다음에 통합이나 화합의 모습을 계속해서 안 보여준다면 이것도 금방 떨어질 거라고 보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주 만에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7%, 6%인가 7%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지지도가 한 주 만에 한 6, 7% 떨어지는 일이 범상치 않은 일 아닌가요? 예. 이번 주에 아마 하면은 70% 초반대나 60% 후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 본인들에 대한 국정 지지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오해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잘하라고 하면서 우리 훌륭한 국민들이 한번 밀어주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국정 지지도로 나타나는 건데 그거를 마치 자신의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로 오해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공약만 하고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잖아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정책에서도 그렇고 바로 이제 그 부분 시간이 곧 국민들한테 예. 곧 국민들이 엄중하게 예. 지지를 철회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거는 길게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네, 한번 지켜보시죠. 인사청문회 얘기를 하셨는데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의견을 지금 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다 부적격이라고 하신 그런 어떤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정리하실 수 근데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자 말씀에 저는 좀 어폐가 있는데 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모든 사람을 다 부적격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요.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 지금 특히 세 사람, 예. 세 사람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 예, 그 중에서 특히 김상조, 강경화 두 사람을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세 분을 다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예. 네네. 그 가장 큰 어떤 대표적인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공통적으로 문제다. 이것은 도저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적격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게 있다라면. 김희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을 자초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그 추천한 이유가 통합진보당이나 정규조 결정에서 소수 의견을 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소수 의견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예. 그죠? 그런데 이런 소수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이분을 추천했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라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서로 생각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과연 균형감 있게 헌법재판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건가라는 고민을 그래서 걱정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는 문 대통령이 추천 이유를 잘못 말했다고 봅니다. 그건 근데 문 대통령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후보자 본인의 어떤 능력 평가나 그 자질 평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그런 이유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논란을 자초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예.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뭐 문 대통령께서 5가지 절대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는 사유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한 서너 가지가 해당하는 게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 글쎄, 어떤 명확하다는 것은 좀 하여튼 그렇게 사실관계로 확인됐어요. 그거는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마치 뭐 충분히 설명됐고 해명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국회 청문회 내용이나 여러 가지 사실관계 확인된 걸 보면 의혹들이 정확하게 확인된 게 맞아요. 논문 표절 문제 확인됐죠. 다운계약서 문제 확인됐죠. 부인의 특혜 채용 내지는 소득세 탈루 문제도 사실상 확인된 거고 위장전입도 2차례 확인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뭐가 확인이 안 됐냐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얘기고요.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도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뭐 딸내미 그 이화여고 입학과 관련된 위장전입 문제 너무나도 의문점이 많고 잘못된 처신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 문제, 증여세 탈루 문제 그다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당히 소신과 철학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의 등살을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도 외교부 장관이 돼도 얼굴마담밖에 못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비외무고시 출신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외교부가 가졌던 문제점들을 좀 없애고 개혁하는 데 이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그냥 얼굴마담에 개혁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개혁은 높은 자신의 철학과 가치 그다음 목적의식 거기에다 플러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능력이 없고 판단력이 부족하면요. 오히려 선함으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더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무능한 사람이 개혁이라는 그러니까 아까 3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쇼통이죠. 쇼통. 정준길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고 있었는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문자와 카톡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뭐, 몇 가지 보이는 걸로만 말씀 좀 드릴까요? 연결이 됐다고 죄송합니다. 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쇼통의 아주 대표적인 경우라고 봐요. 네, 강경화 후보자가. 근데 지금 뭐 다른 분들 얘기도 좀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일단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국민의당을 두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조금 뭐 그런 말씀이 나오셨죠. 삭불화 정당이다. 이게 뭐 속내와 다르다. 뭐 이런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국민의당이 낸 김상조 그 후보자에 대한 논평을 좀 먼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의당에서 대변인 논평에서는 부적격자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뒤로 돌아서 가지고는 무슨 조건부로 찬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럼 처음부터 논평을 낼 때 긍정적인 평가를 내든지 뭐 조건부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평으로는 실컷 비판해놓고 그래서 점수 따놓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는 실리 챙기고 그건 말 그대로 사쿠라 정당이라는 얘기를 들을만 하고 뭐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 이중대다 라는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은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지는 당론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 양쪽에 다른 목소리를 낸다. 뭐 이런 그런 당론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변인 논평이라는 것은 대변인이 개인 의견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의 입장을 얘기하니까 그걸 당론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예. 분명히 당의 입장이에요. 공식적인 입장. 예. 그런데 논평으로는 분명히 문제 있고 부적격이라고 얘기해놓고 예.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나서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할 때는 결과적으로 그걸 수긍하고 예. 그러니까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보고 계신데 반박을 하고 계신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강행을 하실 경우 어떻게 지금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법적으로는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형식적 하자는 없는 거죠. 예. 하지만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특히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에 이런 분을 이런 부적격자를 불공정거래위원장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을 바로 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협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예. 협조해 줄 수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조가 불가능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 일자리 추경 예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거죠?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그 81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는 공약은 예. 국민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입니다. 예. 소득주도 성장론을 얘기를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득이 증가를 하게 되면 소비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소득은 증가했는데 국민들이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소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증가가 절대 성장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예. 일본이 그 대표적인 예인 거죠. 과거에 잃어버린 20년에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이 말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유인 거죠. 예. 그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 하나만 나머지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예. 그 자격 없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 이것은 협치할 의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 협조하기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정준길 대변인이었습니다.